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에서 보는 한국에서는 원래는 제가 이 시간에 빌리 그레암 목사가 북한에 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는 돌아와서 자신의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으며 그것이 이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 당시에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오늘 한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다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는 한국의 그 평창 올림픽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부터 축구 경기로도 폐막식까지 참석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 긴장이 없어서 북한에 관한 이슈는 조금 덜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에 다시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를 미국에서 전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미국에서 바라보는 그 한국,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됐건 누가 됐건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점을 이렇게 터치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들은 특별하게 한국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도 이제 의미가 된다면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NBC 방송이 평창 올림픽을 생중계했었던 언론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한국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전했는데 요즘에 조금 잠잠했었던 사실은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 모든 가정에 여러 가지로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이슈이긴 하겠습니다만은요. MBC 방송이 보도하기를 젊은이들이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지금 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발표한 뒤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이제 모두 다 취재할 수는 없었고요. 우선 일단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취재를 했어야지 되기 때문에 남양주군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전에 구글에 인턴을 했답니다. 미국에서 몇 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하는 박주원 씨? 제가 써놓고도 잘 모르겠어요. 흘려 써서. 박주까지는 맞는데 24살에 이제 여성과 인터뷰를 한 내용, 가족 집에 직접 갔어요. 음력설에 가서 떡국, 조기도 한 마리 상위에 턱하니 올라와 있고 김치도 있고 이런 음식도 설명을 하면서 이 박주원 씨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한 25,000달러를 투자를 했었고 본인은 2,500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한때는 3,200달러까지 가서 아주 좋았다가 지금은 750달러 정도 본인이 아주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양주군에 있고 현재는 부모 집이요. 현재는 이제 비즈니스 관련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을 쓰니까 나도 부모 집에서 독립을 해서 서울에서 나의 집을 갖고 싶다. 아니 집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리고 대학원도 가고 싶다. 그 정도의 본인의 말로는 소박한 꿈이라고 그것도 굉장한 행운을 바란 것도 아니고 어떤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완전한 운을 바란 것이 아니라 희망의 빛을 바랬는데 대학원 가고 서울에서 방 하나 얻을 수 있을 그런 정도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금 부모가 한 어머니가 25,000달러를 투자를 반 정도를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1월 달에 완전히 빠져나오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이런 한국에서 하는 얘기요. 그게 아마 미국의 MBC의 기자로서는 아주 새롭게 들렸는가 보죠. 그런 것. 그리고 남자 동생도 역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짐작하시는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도 지금
아주 그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 소도 보이고요. 집안은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됐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남양주군의 그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 아주 그 따박따박 답변을 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이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1억 달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뭐 너무 빨리 많이 오르길래 내가 살 때도 오를 줄 알았는데 그것 역시 욕심이었어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부모님도 지금 연금으로 그 살고 계시는데 지금 완전히 그 구명조끼 없이 이것이 구명조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물속에서 그냥 헤엄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겠죠. 요즘은 그래서 잘 점검도 하지 않고 하는데 얼마가 올랐는가. 밥 먹다가 밥상에서 갑자기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1달러 올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그 웃음 그 표현을 하는 그런 그 한국의 젊은이의 모습을 전했고요. 그리고 역시 MBC의 또 다른 기자는 아마 한국에서는 유명한가 보죠. 피자 댄싱이라고 해서 이 기자 자신이 드림팀이라는 그 팀에게 가서 피자 댄싱, 그 피자 도우를 만들고 몸으로 여기저기로 받고 돌리고 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어떤 그 트렌드가 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 어떤 팀은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하는 피자 가게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그 드림팀이 됐다는 이문기 씨와의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주 그 새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먹는 얘기를 했으니까 평창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역시 미국에서도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내용은 미시건주에서 13개 카운티면 한 군 이 정도 되나요? 한국으로 에서 발행이 되는 신문인데요. The Traverse City Record Eagles라는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지금 한국의 음식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그 평창에서 한국 음식은 금메달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짜 스토리는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뉴욕타임스의 그 푸드 그 라이터도 한국 음식을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 자극적이라는 게 꼭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건강하고 간이 중국이나 일본 음식과는 다르다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들은 사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늘, 고춧가루, 후추, 파, 참기름, 깨, 간장, 뭐 발효콩이라고 하니까 된장이겠죠. 고추장 이런 것을 넣는데 여기도 조금 뭐 사실이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자존심 상하네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 음식이 뭔가를 과거에 그 받아온 것 그런 스토리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상 그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 중국으로부터 그 밥 먹는 그 영향을 받았고 젓가락 쓰는 것 그리고 일제 침략이 있었던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그 음식 쿠킹 테크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굽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스시마키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의 김밥이 되고 된장찌개가 됐다 하면서 이 신문이요 불고기 같은 거 당연히 소개를 했고요 김치 뭐 밥, 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념게장을 만드는 법까지 쭉 그 신문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대단하게 요즘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실제로 이것은 제가 부풀린 얘기가 아니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에
저쪽 조금 베버리 힐즈 가기 조금 전에 한인 한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위치상으로 한국 사람보다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많이 갔거든요. 또 이제 백인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미국에서 식당을 다시 내고 하려면은 뭔가를 신고하고 하는 뭐 피티셔스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식당 부부가 온 거예요. 저희 회사가 라디오가 신문사도 있고 하니까 피티셔스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어머 식당을 또 내세요? 아니 거기서 또 큰 라브레아 미국 좋은 식당이 많은 거기까지 가서 냈는데 또 이번에는 어디세요? 하니까 그 부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희가 완전히 LA 다운타운으로 들어갑니다. 다운타운 올림픽과 그랜드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진짜 다운타운이잖아요. 저 근처에 플라워 앤 페이스라는 식당에 가끔 가는데 미국 사람들만 95% 이상 오는 그 식당에도 앞에 뭐 에피타이저 같은 거 보니까 삶은 달걀에다가 달걀이 흰자는 그대로 있는데 노른자를 빼내서요. 거기에 이제 김치랑 막 양념을 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런 걸 주던데요. 완전히 거기 완전 미국 동네잖아요. 했더니 그 부부가 얘기하시기를 그러게요. 제가 그랬어요. 새로 짓는 빌딩인데 돈 많이 버셨네요. 했더니 그 식당 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저희는 사실 저희 식당에 오던 손님이 중국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빌딩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냥 돈 내지 말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가서 말하자면 1층이 됐던 어디가 됐던 식당에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요즘 미국에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35층 몇 층짜리 빌딩들을 쭉 지으면서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역사적인 건물로 유적지로 딱 지정된 그런 건물들이 보통 이제 뭐 11층, 12층 된다고 하면은 한 뭐 30층, 40층짜리를 지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주 초현대식 건물에도 한국 식당이 이제 떡하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 한국 음식이 미국 사람들에게 뭐 김치 같은 거 아무 표정 없이 먹고 그래요. 뭐 예전에는 뭐 냄새 난다, 맵다 이랬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김치 아주 뭐 당연히 김치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음식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미국의 많은 언론이 보도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인 것이요. 8시간에서 일주일에 52시간으로 뭐 주말에는 물론 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뒀다고 하죠. 그리고 뭐 교통이라든가 건강 이런 일부 5개 분야를 예외를 하고 그리고 했었던 뭐 여러분들께서 훨씬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한국의 이 노동 시간을 줄인 것이 미국에서도 이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1년에 미국 사람들이 일하는 평균 시간이 1783시간인데 한국이 지금 2069시간. 그러면 유럽연합이나 다른 개발된 국가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거고 멕시코 다음으로는 높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의 뭐 1980년대, 90년대 경제 붐을 만들어냈다. 이런 백그라운드 같은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인구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혼하는 나이도 굉장히 높아지고 여대생에게 물어보면 68%가 뭐 결혼 같은 거 뭐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하기는 해도 남학생들은 뭐 그거보다는 조금 많은 사람이 하기를 원하지만 뭐 등등 이런 내용들도 전했고요. 그리고 역시 또 하나가 이 출산율과 관련이 돼서 이번 주에 한국에서 아주 큰 뉴스였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여성당 한 명당 아이를 낳는 게 1.0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 이제 가장 최저 뭐 저출산율 돈을 뭐 지난 10년 동안 엄청 많이 썼는데도 이게 뭐 가장
출산율이 낮은 해였다면서요. 그래서 지난해에 35만 7천 명의 베이비가 태어났는데 40만 명 미만인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 사망률은 점점 늘어나고 이게 왠지 국가가 안정적으로 국가의 아주 그 정상적인 그런 그 인구 분포를 가지려면은 한 여성이 평균 2.1명 정도는 낳아줘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평균 나이를 첫 아이를 낳는 나이가 굉장히 많네요. 31.6세가 되고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이 저출산율이 큰 문제다.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서 남녀 그 임금 차이가 많으니까 여성들은 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도 최근에 올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정도 돈 받아서 아이 낳기가 힘드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것도 미국에서 큰 그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영어 교육을 1학년, 2학년 까지는 안 시키겠다. 3학년부터 학교에서 하겠다는 그 내용은요.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알자지라도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 싱글마더인데 미국에서 자녀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지금 9살인데 지난해에 이제 아이를 그 외국어 학교에 보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긴 했는데 1시간만 가르쳤는데 외국인 학교에 가면은 뭐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은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2016년도에 뭐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그 판결 그런 것에 따라서 영어가 한국어 교육에 방해가 되고 뭐 그런 등등의 얘기요. 뭐 아이들이 사회성이라든가 인지력 이런 것을 개발하기 전에 제2 외국어를 배우면 여러 가지로 그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막상 그 부모들은 참 영어는 기본인데 아이들이 나중에 뭐 취직할 때도 그렇지만 대학교 갈 때도 기본인데 이처럼 경쟁이 심한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해서 결국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1, 2학년 때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서 선생님 한 뭐 7천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데 그런데도 돈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을 과외 공부로 그 가르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영어가 필요한 이런 때에 그 뭐 이런 그 조치를 취한 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분위기 알자지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no money, no 기회, no 교육. 돈이 없으면 뭐 영어를 가르칠 기회도 없고 교육받을 기회도 오히려 줄어든다. 나중에 1학년, 2학년 때부터 배운 아이와 안 배운 아이가 차이가 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 언론에서도 그 얼마 전에 뭐 연출과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전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그 가디언 영국 언론은 미국 언론은 아니지만요. 가디언의 기사를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었는데 고운 그 시인인 그 고운 씨가 영국의 자신의 그 출판사를 통해서 이 가디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한국에서의 이 문제는 내가 의도하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괴로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나는 지금 그 뭐 시인, 어느 여자 시인이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나 자신과 내 그 아내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고 작품 활동도 계속한다 하는 그 성명서를 가디언에 전해서 가디언이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디언에선 당연히 이 그 시인이 코리아 타임스와 그 인터뷰한 것도 전했고요. 최 무슨 시인이죠? 이름이 왜 생각이 나지 않죠? 그 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하면서 꼭 그 코리아 타임스와 인터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쭉 전했어요. 쭉 그렇게 전하면서 결국은 한국에서는 내가 그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최영미 시인이군요.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그 논쟁도 가라앉고 그때까지 기다리겠지만 나의 외국 친구들은 이 같은 나의 그 뜻을 알기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런 뜻을 밝힌다 하는 그게 이제 그 가디언의 이 84세의 고은 시인이 보낸 그 성명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일단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전해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따로 전하겠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북한에 2번이나 그 방문을 했었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그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지 된다, 보내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해서 제가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북한에 갔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갔었는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일단 이 내용 올리고 그 내용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